자, 오늘 11월 23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2600포인트를 뚫어주었는데 이 정도 분위기라면 뚫어준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되겠으며, 지금 기세로 봤을 때 2700, 2800 진짜 말로만 하던 3000포인트를 뚫어 넘을 기세로 끝까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증시의 역사적 신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무겁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며칠 쉬더니 오늘 좀 큰 폭으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4%, 수급이 지금 바로 떴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조정 때 설명을 드리면서 외국인이 하루에 한 200만 주 이상 큰 매도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하루에 이 정도 빠지는 것은 단순 조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큰 이탈이 없다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지속되는 매수와 함께 바이오, 반도체, 신규주 여러 업종의 다양한 종목들의 적극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좋아도 줄 때 못 먹으면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은 여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다면 줄 때 먹는 분할 매도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중요한 자리와 수급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는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음봉이 뜨고 나서도 그 뒤에 하루 이틀 더 보고 나서도 캔들이 좀 심할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신고가까지 뚫어주는 상태라서, 그런 그림이라서 현재 문제가 될 건 없으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외국인의 최근에 들어온 이 매수세와 그리고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장중에 힘을 못 쓰는 것 같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하락하지 않고서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수급이 꼬이게 된다면 지난번처럼 무너져야지 정상일 텐데 무너지지 않고서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과 달리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안 좋은 캔들로 인해서 좀 심할 정도로 무너지는 게 아닌 이상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아무 문제 없이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관심 있었던 종목이 고바이오랩, 당연히 거래대금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2배 뻥튀기 되면은 이걸 쳐다도 안 보는데 두 번째 날까지 무너졌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여기서 고점 뚫어주고 나니까 당연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점을 뚫어주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볼 텐데 이게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소마젠, 한국카본 이 정도 종목들을 보면서 집중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돈이 전부 다 몰렸으며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좋아진 만큼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지는데, 일단 삼성전자 봤을 때 이 4%도 엄청나게 띄운 것 같지만 다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기준가는 67,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고점이었던 67,000원.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쪽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이라면 갭상승을 높게 띄어서 또 순식간에 올려버리거나 개인 투자자가 도저히 고점에 잡지 못할 정도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에게는 최고의 종목이 되겠지만 이걸 못 사서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최악의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이 주도하기 때문에 큰 이탈이 없다면 단기 7만원 뚫어주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을 받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조 원이 넘어서 마감을 했으며 그전 고점 아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종목은 그 다음 날에도 시초가를 기준으로 활용한다면은 변동성을 충분히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AB프로 바이오란 종목이 동시호가 진입 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정말 큰 돈으로 모험을 해서 맞추게 된다면 평생의 부자가 될 기회가 오는 것이지만 소액으로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종목만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에도 이런 종목을 매매할 것이고 결국에 큰 돈을 굴렸을 때 감당 못하고 계좌를 키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그냥 큰 돈으로 한방 승부 내는 분이 아니라면은 소액으로는 의미 있는 원칙적인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에 삼성중공업 그리고 제일약품, 이건 고점과의 거리가 좀 있어서 여기서는 까다로워서 제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12만원 정도,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대한해운, 장후시간의 거래에 좀 여러 종목들이 매도가 많이 쌓였습니다. 증시가 단기간에 쉬지 않고 오르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거 무조건 고점에 따라 들어가다가 크게 손해볼 수 있으니까 치료제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문난 잔치는 항상 음봉이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보다 차라리 활발한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는 종목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올랐지만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좀 골고루 상위에 몰린 것이 이 치료제 관련주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1위가 고바이오랩, 상위만 보더라도 신규주들 몇 개가 눈에 띕니다. 고바이오랩도 고점 뚫어주었고 장후시간의 거래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지만 무조건 상승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이런 차트에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눌림목도 한 방에 5%, 10% 빠지는 눌림목이 아니라 5% 이내로 빠지면서 주가가 시초가 근처에서 멀어지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지 좀 안전한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지, 하락으로 변동성이 좀 지독한 종목을 하게 된다면, 눌림목 매매 잘못 잡게 된다면 수익을 내기가 까다롭고 한번 미끌리게 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변동성이 적은 것을 위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정말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5만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AB프로 바이오, 이런 종목은 진짜 한방 승부 낼 뿐이 아니라면 소액으로 나쁜 습관만 길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재미로라도 넣지 않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습관만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내 영역이 아니다라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마젠도 오늘 거래대금이 꽤나 나오면서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당연히 공략했던 가격은 예측을 하셨겠지만 상장 초기 고점입니다. 이것도 상장 초기에 정말 강했던 종목이며 24,700원을 오늘 강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24,700원 돌파하니까 그 뒤부터 변동성이 생겼으며 아무래도 이 모더나 관련주에 엮여 있고 또 다른 종목들, 특히 AB프로 바이오, 이게 지금 고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끊어쳤으며 이게
모더나 관련주로 주목을 받지 않고 그냥 신규주로서 단독으로 거래대금 몰리면서 움직였다면 이런 차트에서는 캔들이 살아있을 때 종가 매수나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오른 다른 테마와 함께 모더나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치고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캔들이 좀 위협적으로 마감을 했으며 이 종목은 그래도 양봉이 좀 살아있는 상태로 마감을 하고 다른 종목들도 정상적으로 마감을 했더라면은 그 다음 날에도 공략을 할 수 있었겠지만 캔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디포스, 바이오, 독스텍 지금 전 고점으로 기준가를 잡기에는 좀 까다로운 위치에 있는 종목인데 어차피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왔다면 관심 종목 따로 만들어서 3천억 이상 찍힌 종목을 따로 분류해 주는 것도 종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 나왔다는 것은 힘이 들어왔다는 뜻이며 거래량이 잠시 줄어든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3천억이 넘은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이렇게 캔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분류를 해준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제가 스윙 투자하다가 다른 종목들 매매하면서 이게 다른 종목들 매도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것도 같이 매매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매도하고서 후회했습니다. 차트만 보시면은 이때 양봉 뜨고서 제가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계속 며칠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2만 7천 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를 회복해 줄 것 같고 여기서 5일선 회복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 다음날에 6%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전부 다 잡아먹었습니다. 약간의 몸통만 살아있었다면 그래도 좀 엉덩이 무겁게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날에도 장 초반에 올랐다가 또 내려가는 도중에 힘이 없어 보여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양봉 고점 13만원 정도를 뚫어줘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13만원 아래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이 셀트리온 제약은 역사적 신고가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래량만 제대로 붙는다면 순식간에 돌파해주는 자리이며 이 종목 특성상 하루에 거래대금 3천억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서 거래량이 평소와 좀 다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싶으면 제가 스윙으로 털리긴 했지만 그때 또 단타로도 거래량만 보고서 공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 이것도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 본다고 이건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종목에서 집중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뻔한 차트로 움직이게 된다면 고점을 뚫어 주었을 때가 아니면 뚫어 줄 것 같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전에 호가창을 보고서 미리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거래대금이 3천억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2,45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역사적 신고가에 저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또 평소와 다른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상위 종목 중에서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깝거나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 관심 종목 하나에 모아서 분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화분도 오늘 고점을 뚫었습니다. 당연히 기준가는 그전 고점인 11,950원, 오늘 950원 한호가 밑에서 마감을 했지만 주가가 계속 종가로 이 근처에서 마감하거나 위에서 마감한다면 보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와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올라가기 힘든 종목인데 이건 종가 기준으로 이 올라왔던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그림처럼 이탈하는 척 하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결국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며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주도할 것이며 크게 이탈만 없다면 또 하루 만에 아무렇지 않게 4% 올리면서 7만 원을 또 단숨에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단타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냥 거래대금 상위만 주목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근처에 위치한 종목들, 거래대금 순으로 잡는다면 충분히 변동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 일단 솔브레인 보시면은 기간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것도 그 전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수급으로 보니까 그전 고점이 25만 7천 원 정도, 현재 25만 5,900원, 7천 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이며 이 7천 원을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최근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직 큰 폭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그 다음 발판으로 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으며 25만 7천 원이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릭스란 종목이 또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전 고점이 81,700원, 최고가 밑에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위치 자체가 그전 고점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그 쉽게 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만 해보신다면 충분히 변동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위에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코인 관련주로서 투신 쪽에서 16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단타 수급이 요즘에 투신 쪽에서 많다 보니까 하루 들어오고 하루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올라왔던 자리를 지켜주는 차트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현재 올라왔던 5,000원 이상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쉽게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규 시장에서 어째 되었든 간에 이 5,000원을 잘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 며칠 쉬다가 돈이 돌고 돌면서 이쪽에 돈이 몰릴 때 또 고점 터치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수급은 약하기 때문에 코스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가 1위,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변동성이 나오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제약 쪽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분류를 해놓는다면 장중에 3개 다 양봉이 뜨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 싶으면 눈치를 조금 더 빠르게 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거래 들어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